동물들의 삶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하는 것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생각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라는 단체를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형주라고 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라는 단체는 다양한 동물들, 반려동물도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들의 복지를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동물 복지라는 거는 어떤 한 동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면서 겪는 어떤 정신적, 이제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동물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느끼는가가 이제 동물 복지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제도 안에서 동물 복지는 이 동물들이 나쁜 이런 경험이나 어떤 나쁜 삶을 피하고 좀 어떤 긍정적 즐거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제도적 기반 없이는 학대를 막는다고 다른 동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도가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10년대 초반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어떤 한 고양시에 있는 한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정말 곰이 이 쇠창살에 얼굴을 하도 비벼서 사람처럼 털이 하얗게 없어진 곰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처음 생긴 지 100년이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100년 동안 동물원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다양한 습성을 가진 야생동물들을 사람이 보기 위해서 제한적인 공간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기르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법이 필요하다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예. 오래 걸리기도 했고 가장 그래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5년 만에 작년 12월에 동물원 수족관법 같은 경우는 전면 개정을 했어요. 굉장히 큰 개정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동물원을 운영할 수 없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받은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검사하는 검사관 제도 도입을 했고요. 야생생물법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어떤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외에는 누구나 번식시켜서 팔고 아무 종이나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야생생물법도 지난해 통과가 됐고요. 실험동물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실험 후에 회복을 해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동물이라고 해도 관행적으로 완락사가 됐었거든요. 2018년에 법을 통과를 해서 그때 실험동물 지킴이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실험이 끝난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가정으로 입양을 시켜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고 이런 어떤 민간단체에 인계해서 가정을 찾아주고 이제 이런 경우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원 수족관을 나눠서 관리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 이 동물원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이제 동물원 수족관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물원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전에는 서류상
이런 등록 기준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 개정으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별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지도 있고 인력 기준도 있고 뭐 이건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기준들을 지금 사실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그걸 전문적인 검사관이 가서 이 정도면 동물원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은 개정이 됐고요. 사실 수족관도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뭐 수족 크기 같은 걸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족 크기뿐만 아니라 해양 동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또 뭐 이런 전문 인력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허가를 내주도록 되었고요. 지금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준을 5년 안에 맞춰서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막 이게 한순간에 나는 이걸 하다가 딱 끊고 오늘까지 피아노 치고 내일부터 동물을 위해 일할래 이렇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거의 5년 동안은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쪼개서 학교에 나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동물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고 다른 분들은 되게 음악이랑 굉장히 막 마음 가는 대로 나가가지고 막 동물들을 다 끌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론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분석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동물도 알아야 되고 제도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법만 하는 어떤 분이나 아니면 동물 과학만 하는 분보다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하는 어떤 고리라고 할까요? 당위성이나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갖고는 아무도 정책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뭐 크게 가운처럼 붙여서 써놓지 뭐 누가 착하게 살자고 이걸 주장한다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근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동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이 동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동물이 있는 곳에 가서는 실태조사도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뭐 가령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걸 지지를 한다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는 뭐 인식조사, 설문조사해서 보고서도 내고 해외에서는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 아니면 이게 다른 동물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 이 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이제 이것을 국회나 이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할 때는 또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고요. 법이라는 거는 제도라는 거는 최소한의 합의잖아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에 설득할 땐 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요. 완벽한 법이나 제도라는 거는 없고 일단 끊임없이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게 사실 법이나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번만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을 기르시지 않는 분들도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항상 동물을 마주하거든요. 가령 뭐 밥을 먹어도 사실 농장 동물들이 다 있고 또 뭐 어떤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TV나 영화를 켜도 동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에 동물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이 동물들의 삶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하는 것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떤 특히 동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동물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가령 우리의 선택으로 걔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누구든 막 피켓을 들고 막 활동가가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은퇴가 계획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동물이건 이 마치 최저임금제처럼 정말 기본적으로 어떤 나쁜 경험은 피하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 있는 삶, 살만한 삶,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진 않더라도 사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나쁜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대할 것이 있고 이런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사실 좋은 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가 오면 저도 재밌는 거 하고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